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기운이 계속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다른 면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주 인상적이게 본 세 가지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친절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얼굴에 미소도 있고 말도 좀 저한테 따뜻하게 건네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 지낼 때도 되게 친절하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야의 많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얘기를 되게 즐겁게 이어가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참 마음에 어떤 다정함이나 친절함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면의 성찰을 하는 시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성찰을 하면서 뭔가 좀 고요하신 것 같아요. 같이 있어도 내가 막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저분이 좋아하는 걸 내가 맞춰야 되고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뭔가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만날 수가 있구나. 이런 되게 새로운 감정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면서도 막 긍정적인 기운이 막 소진된다 이렇게 느껴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분들 자체가 그냥 고요고 그거 자체로 저를 그대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편안하게 느끼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연결되는 내용인데 긍정적인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는 제가 속상한 이야기를 해도 대화를 하고 나면 항상 희망적인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아, 참 이렇게 사고가 확장되고 뭔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얻는데 제가 이제 그날 좀 속상한 그 날이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라고 했더니 이제 앞에 앉아 계셨던 코치님이 저한테 힘들었겠다고 공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질문이 안나 코치 혹시 현실에서 지금 어떤 걸 좀 봤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본 상황 그리고 사람 그 안에서 감정 어떤 걸 지금 현실에서 만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를 평가하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무시받는 감정도 들었고요. 또 보니까 낙심하는 제 감정도 있네요.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렇게 되짚어서 얘기해 주시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시면서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인데 그 모습이 나란 말인가? 라고 자신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금방 알겠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도 내 모습이고 뭔가 무시하는 감정도 나고 낙심하는 것도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알아줘서 순간적으로 아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좋게 나름대로 해소가 됐구나 이러고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느꼈던 건 집에 오면서예요. 뭔가 아직도 마음속에 코치님 앞에서는 제가 아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이렇게 했지만 뭔가 어두운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저 모습이 정말 나란 말인가? 근데 사실 저항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평가하지 않았는데 내가 최소한 평가할 때는 그래도 합리적이지 저렇게 내가 사람을 무시했나? 이런 저항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머리로는 제 모습인 걸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게 제 모습이라는 게 안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저 모습이 나란 말인가? 그 질문이 제가 좋아하는 코치님이셨기 때문에 더 이제 신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상을 하루 이틀 그 질문으로 인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3, 4일쯤 됐는데 제가 의도하지도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되게 낙심하게 만들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좀 평가하는 감정을 상대방한테 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상황 가면서 저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이렇게 현실에서도 또 보여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서야 제가 체험을 다시 하고서야 진짜 저 평가하고 무시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나구나 라고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이제 가슴에서 수용이 진심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기운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분들의 정말 핵심으로 이렇게 보는 면이 있다면 내면 성찰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좀 진심으로 수용하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지금도 제가 감정 정화를 하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생활에 그런 또 핵심 질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분들은 마치 수행자 같은 느낌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뭔가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네, 너무 신기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답을 주실 때 코칭 질문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안나 코치한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코칭 질문을 좀 하고 내면 성찰할 때 스스로가 이렇게 해보면 좋다라고 해서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마음 밭에 따라 속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긍정적인 기운을 받는다. 저도 좀 따라가 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행자분들의 모습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쵸. 수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떤 그런 감정 조절이나 친절하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일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두 단계 차원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참는 차원이죠. 조절하는 거예요, 감정을. 제가 아는 분도 이제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직장을 갔어요. 얼마 낯설댔어요. 근데 우선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 바로 윗 선배가 왜 이렇게 무표정이야? 뭐 집에 우한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 새로운 직원은 저항이 올라왔겠죠. 근데 어쨌든 사회적인 관계든 아니면 내 모습도 좀 유지를 하고 싶든 저항을 좀 참고 그렇게 보이세요? 하고서 이제 넘긴 거예요, 슬기롭게. 이렇게 뭔가 감정 조절이라는 게 참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참는 차원이 또 뭐 나쁜 것만 아니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는 부분이 있다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참는 감정을 집에 가져가셔서 꼭 들여다보고 감정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정 조절의 차원으로 보자면은 조금 더 근원적일 수 있는데요. 감정 조절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감정을 이렇다 저렇다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보고 거기서 머물면서 고요가 들어오는 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저 사람이 감정 조절이 잘 되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참는 차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렵겠죠. 뭔가 매사를 다 참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은 애쓰는 모습이라든지 좀 이기심도 생길 수 있고 공격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하고 조급한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것까지 누적이 돼서 내가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감정이 억눌려져 있는 무의식 감정이 이제 쌓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고요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엔 참는 감정이 쌓여져 와서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참고 있으면서도 말도 잘하지 않고 자신을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고 뭔가 억눌려져 있으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급격하게 노여워하고 급격하게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이 여행을 갔어요. 두 분이서 재밌는 카페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카페는 어떤 카페냐면 그 주문을 하는 손님을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보고 직관적으로 충고를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냥요? 네, 그런 카페를 가신 거예요. 냅킨에다가 써주신대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받아서 와서 테이블에 딱 놓고 있는데 같이 갔던 사람이 그 냅킨에 있는 글을 보고서 화가 상기돼가지고 음료수를 못 마시더라. 그러면서 혹시 너도 한번 이거 냅킨에 쓴 것 좀 한번 봐볼래? 너도 그럴 정도니?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이 뭐였냐면 예쁜 척 좀 그만하고 거울 좀 그만 봐라 였어요. 그런데 그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까지 음료수를 못 마실 일인가 싶지만 그분은 아니었던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언니한테. 언니는 괜찮았어? 그랬더니 자기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대요. 뭐라고 써 있었어? 그랬더니 그만 좀 싸돌아다녀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바꿔서 봐보자. 그래서 이제 바꿨더니 막상 나는 거울 좀 그만 봐라 얘기가 크게 동요가 없는 거고 상대방도 싸돌아다닌다는 게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무의식 감정이 참아져 왔던 즉 무의식 감정이 참아져 오면 그게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즉 핵심 신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알던 모르던 그냥 쌓여왔던 그 감정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그냥 웃자고 간 카페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분이 그렇게 적어준 메시지에 음료수를 못 마실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아왔던 감정이 해소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정화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일상에서도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게 나의 감정이 쌓이기 전에 정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네. 두 번째는 네. 이미 감정이 많이 쌓여서 무의식 차원으로 굉장히 뭔가 커진 상태다. 이런 커진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네.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는 그 감정 정화를 해야 한다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보통 큰 감정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울 때 이제 내 마음을 좀 돌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상태에서는요 정화하기 힘들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요 그렇게 격양된 감정으로 올라가져 있을 때 방에 들어와서 방문을 콱 닫고 내면의 복수아에게 막 말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하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더 중요한 게 여기예요. 엄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아유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엄마의 피드백이 안전하게 있으니까 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억울한 게 있어도 조금 안전하게 분출하는 거 괜찮은 거구나 그때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한 감정이 있거나 이럴 때는 우선은 좀 자신을 좀 표출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내면의 복수와의 만나기 시간을 딱 가져라. 그 복수아이가 뭔가요? 내면에서 차별받았으니까 속에서 억울하잖아요. 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당신이 나 잘하세요. 내가 뭐 어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흔히 이제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내면에서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억울한 심정을 막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이렇게 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격한 감정이 오래 있을 때는 우선 그걸 좀 분출하는 안전한 공간의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마음껏 뱉어라 라는 거를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네. 조금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웬만한 이제 사람들은 나를 좀 이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갈망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면도 들여다보고 싶어. 그럼 그럴 때 내 감정 정화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그 스텝을 밟아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무차기적으로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잘 수용받을 수 있고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그렇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내 몸이 내 마음 시키는 대로 억울하고 부정적인 걸 좀 쏟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그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말을 좀 듣고 싶은지 난 널 차별한 게 아니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그런 말을 빨리 나에게 좀 해줘봐 라고 그 복수의 방에서 혼자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음 흐름이 일단 격했던 게 파도가 조금 잦아들고요. 또 우리는 알죠. 감정의 파도라는 것은 올라가면 내려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것만 느껴도 방문을 나가면서 내가 복수에 정말 잘 만났다. 이제 좀 한번 사람답게 정화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복수아이를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감정들이 드문드문 올라올 때 그런 감정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우선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지만 맑다, 혼탁하다 이렇게 좀 대체어를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정은 감지를 하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코치님하고 얘기하면서 당장은 다 가라앉았지만 또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정 정화를 할 때 첫 번째 스텝은 오늘 내가 만약에 굉장히 짜증나는 감정이 있었다. 그러면 짜증나는 감정을 좀 노트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짜증나는 감정.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스텝이 관찰이에요. 그 짜증나는 감정에 어떤 것들이 다 작용을 했는가 관찰을 해보면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늦게 와서 짜증나. 내가 먹고 싶은데 당신이 이걸 선택해서 못 먹었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적어본 것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용으로 들어가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항이 오면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신한테 가늠해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란 말인가? 저 짜증내는 모습이 그래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얼굴 좀 그만 봐. 네. 이게 나란 말인가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제 앞에서는 괜찮게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쓰는 거예요. 분노도 쓰고 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래 또 인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좀 거울 자주 보긴 하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이 안 되는 부분 그 틈으로 내가 좀 거울을 좀 자주 봤나? 이런 생각이 슬쩍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인간은 감정을 한쪽으로만 느끼지 않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로 느껴지는 게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순간순간 그래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어떤 조금의 자책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듣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를 못 받아들이는 거 적었는데 한두 가지는 왠지 조금 내가 여기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나? 아니면은 내가 또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놓고 관찰을 하고 그쪽 부분에 가가지고 마음을 위로받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다든지 뭐 변명이 되더라도 나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거울을 자주 봤지? 사람들이 참 날 보면서 산만하게 느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조금 있으려고 몇 날을 이렇게 보내보시면 좋아요. 이런 말은 어때요? 거울 보는 게 좀 어때? 네, 예쁜 척 하는 게 뭐 어때? 그렇죠. 차라리, 그쵸. 그래서, 나 원래 예쁜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네. 그게 안 쌓였을 거예요. 그분은, 그쵸. 근데 빠르게 해결되는 거 안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장면을 보니까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빨리 오는 거죠. 누군가가, 너 예쁜 척 좀 그만해. 아니야, 나 원래 예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감정이 다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 원래 예쁜 거야 괜찮아 라고 했지만 괜찮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하루의 마지막에 꼭 감정 정화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감정이 있어도 좀 앉아서 나의 감정을 관찰하는 걸 써보는 거예요. 대립적으로.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안 괜찮았던 건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두 개의 감정을 다 보면서 수용할 수 있는 걸로 넘어가려고 그가 단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처음에 그 수용이 안 되던 것도 점점 소화가 되는, 수용이 되는. 네. 나에게만 수용되는 게 아니라 삶이 수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졌던 그 모습들이 그러면 내 안에서 해소가 되고 좋은 모습으로 되니까 현실에 좋은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흔히 말하는 감정 에너지가 좋은 거를 이렇게 끌어당긴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맞죠? 좋은 에너지가 자꾸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맑은 감정이 현실에서 또 보여지니까요. 그러면 어떤 고통의 굴레가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렵겠죠. 두 번째 가면 또 금방 돼요. 이렇게 차츰 하루하루가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요. 제일 큰 변화는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그런 거를 저도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관찰을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관찰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라는 아주 연약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찰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네. 나를 받아들여. 그게 수용이죠. 내가 아까 평가를 하고 무시를 하는 감정이 나구나라는 게 수용이 되니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그 다음에 올라오냐면요. 그러면 난 잘났어. 나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안하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화하는 그 핵심도 상대에게 미안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여기서 또 미안함을 혼돈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비율을 맞추는 게 미안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 반대의 감정인 이원 대립적인 감정인 아주 깊은 감사까지 같이 올라오는 미안함이거든요. 보통 부모 자식 간에 많이 볼 수 있죠. 부모님한테 미안한데 감사하고. 물론 이제 타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포인트는 바로 보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노나 혹은 뭐 경멸, 혐오,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혼탁한 감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게 원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고 나쁘고 하는데 감정을 이제 진심으로 대할 때는 제가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혼탁하면은 가라앉으면 또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좀 두려고 표현을 좀 바꾸고 내 감정을 관찰할 때 어떤 객체를 보듯이 실체를 보듯이 그러면 뭔가 불덩이 이렇게 보려는 시선보다는요 조금 더 이렇게 관계성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화나는 게 몸에서 어떻게 감지가 되는지, 손발은 어떻게 떨리고 나의 얼굴빛은 어떻고 뭐 행동은 어떻고 그러면서 불덩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 감지하는 것이 스킵되고 그냥 바로 화는 불덩이야. 내가 불덩이가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를 하려는 그 시간의 여지가 즉 관찰에서 수용으로 넘어가는 그 여지가 빨리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에겐 더 이로울 수도 있어요.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얘기가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라기보다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의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 안에 좋은 것 그리고 또 이로운 것이 담겨져 있을 때 삶이 또 이롭게도 가고 원활하게도 간다. 그러니까 수용의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방법적인 거고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내 안에 고통이 아닌 조금 환희를 담고 못마땅함이 아닌 뭔가 괜찮구나 이렇게 수용을 좀 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감정에 흔들려요. 저도 그렇고요. 또 하지만 반대로 그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내면을 보라고 하는 그 영혼의 소리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 모든 감정들을 우리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거를 상기시키시면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감정 정화하는 그런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한수 소장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어지러운 감정을 어떻게 정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